안녕하세요. 이유한입니다. 오늘은 우주의 진공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진공 상태가 우리가 중력을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집착을 버린 상태랑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진공 상태를 생각하면은 그것이 굉장히 숨막히면서 동시에 굉장히 고적하고 아름답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과도한 욕망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의식 자체가 집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중력을 벗어나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력을 벗어난다는 것은, 지구에 살면서 중력을 벗어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뭔가의 반대 방향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또 내 마음이기 때문에 쉽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장자의 재물론도 공부해 보았고 노자의 도덕경도 공부해 보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불교에 비어 있다는 것이 인간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인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나 장자의 무의 사상은 불교의 공사상과는 상당히 많이 다른데요. 결정적으로 어디서 달라지느냐 하면 현실적이냐 현실적이 아니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외부에 현실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항상 나의 에고와 세상의 어떤 저항하는 그런 에너지가 항상 작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 공의라는 것은, 사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도덕적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나가야 되는 방향인데요. 노자나 장자의 무의 사상을 보면은 그게 아주 미세하게 완전히 비어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잘 운용하기 위한 사상이 동양의 무의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교의 공사상이라는 것은 현실을 잘 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불교의 참선에서는 아주 미세한 마음도 버려야 된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미세한 마음도 굴러서 큰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또 넘어갔고, 또 중국에서 또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중국은 불교를 담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인 그런 국민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불교의 강국이 앞으로 되어 간다고 많이들 예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주된 정서는 한의 정서인데, 한의 정서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저항이나 힘든 세파를 그대로 인간이 겪게 되었을 때 인간의 마음 안에 생기는 주름이죠. 그래서 이 공격성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성은 혼자서는 되게 열심히 살고 빨리 살고 하지만 외부로 공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이라는 것은 상실이 주는 주름인데요. 내가 남을 상대로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할 때는 이 한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우리가 이길 수도 있을 텐데 왜 남에게 질까요? 지는 이유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에너지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을 이기거나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금강경에서 수없이 붓다는, 나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할 때 이름이 그렇게 할 뿐이지 설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게 도구마가 된다는 것은 불교의 이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일인데요. 도구마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어떤 틀 안에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틀 안에 갇히는 이유는 분명히 현실이라고 불리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현실이라는 건 뭐냐면, 객관세계가 외부에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현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서 잘 살아나가려고 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가 되고, 마음은 행복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하기만 할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선택의 문제인데요. 생존한 다음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존의 문제는 끝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은 끝까지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생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정신적인, 영적인 성장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정신적인 성장을 해나가다 보면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불안한데 우리의 생명은 왜 태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의식이, 인간의 의식이 의미를 추구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의미의 문제는 한 사람의 인격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외부로 저렇게 생겼고 몸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인가를 이해해야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이 의미의 세계는 정점을 찍게 되는데요. 의미라고 해서 다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애착, 인형 같은 것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다른 의미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질적으로도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의 어떤 그 세계가 성장해야 됩니다. 요즘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재미가 있는데요.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이 많은 의미를 보여줍니다. 비가 와서 어제는 광주 시내에 있는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아침에 샌드위치랑 커피를 먹었는데요. 무표정한 스타벅스의 직원에게 제가 결제했던 걸 모두 취소시키고 새로 다른 주문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역시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광주 시내에 있는 스타벅스의 직원들은 그랬는데, 제가 살고 있는 태촌 안에 들어오면은 모두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표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표정으로 많은 의미를 주고받는데요. 우리가 꼭 사랑이라고 해서 무거운 사랑을 짊어져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와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던데요.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고 싶다. 아무 이유 없이 사랑받고 싶다. 그저 숨쉬는 공기처럼 사랑을 흡입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저 숨쉬는 공기처럼 사랑을 공중으로 내뱉고 싶다. 가벼운 것은 중력을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어느 날 내가 사랑했던 그 무거움이, 의미의 무거움이 나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우주의 진공 상태를 느꼈고 정말 숨막히게 아름다운 진공을 느꼈습니다.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사랑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되었죠. 오늘도 함께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호흡처럼 흐르는 사랑,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을 느껴봅니다. 들이마신 숨결이 저절로 가슴을 채우고 내쉰 숨결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흘러갑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붙잡아야만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무겁게 증명해야만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공기처럼 우리 곁에 있습니다. 숨이 내 안에 들어와 생명을 이어주듯 사랑도 나를 살게 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애써 간직하지 않아도 사랑은 이미 우리의 숨결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무겁게 짊어지지 말고 호흡처럼 가볍게 자유롭게 느껴봅시다. 들이쉬는 숨마다 새로운 사랑이 들어오고 내쉬는 숨마다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 순환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살게 하고 사랑은 다시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오늘의 이 짧은 호흡 속에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고 또 누군가를 충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